99페이지를 봅시다. 그 박스를 확인하세요.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일단 그 전에 지금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뭔지를 알아둬요. 선생은 그 구조라고 하는 걸 매우 강조하는 사람이잖아. 선생 수업에서 이 넘버링은 구조를 의미해요. 선생님이 이제 압축해서 표현할 때는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게 2번, 동그라미 1번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죠. 구조라고 하는 것은 알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선생님이 심각하게 강조하기를 생각이라고 했어요. 구조 자체가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이 대수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합성함수에 대해서 대수와 양대를 이루고 있는 게 기하잖아. 그래서 기하적 관점도 살펴볼 예정이고, 그리고 내신에서 반드시 고난도로 출제돼요. 합성함수의 기하적 관점이. 문제는 교과서에는 합성함수의 기하적 관점을 한 줄도 설명하지 않는다 라는 게 문제거든.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도록 하세요. 단순히 문제 풀이 테크닉이 아니고 그걸 잘 이해하면, 예를 들어서 미적분 과목에서 미분 단원의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기를 미분법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다. 그래프가 그림이잖아. 그럼 내가 지금 합성함수 동그라미 2번이 기하적 관점인데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는 용어를 보면 알 수 있듯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런데 그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미적분 과목에 가서 처음 등장하느냐? 교육과정은 그렇거든. 그런데 실제 내신에서 합성함수의 그래프에 관련해서 최소한 난이도 중상, 이제 어려워지면 난이도 최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둬야겠어요. 나아가서 아니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대수적 관점이고, 대수적 관점으로 본다라면 이제 대수 단원에서 정의와 계산이죠. 지금 계산을 한다는 거거든. 그 계산에서 뭐 하냐면 계산의 정의와 연산 법칙 두 개를 배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연산의 정의, 두 번째가 네모 2번이 연산 법칙이 되겠어요. 지금 이 선생이 이렇게 구조를 설명하는 건 말로 설명했다고 해서 수업이 끝난 후에 네 기억력과 함께 증발되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었어요. 계속 가면, 그러면 연산의 정의에서 뭘 알아둬야 되느냐? G서클 F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둬야 되는데, 첫 번째도 중요해요. 아주 단순한데 중요한 거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얘가 함수잖아. 얘도 함수야. 함수는 뭘 가져? 이거 함수란 말이야. 합성 함수란 말이야. 함수. 그러니까 뭘 가져? 구성 요소를 갖는다. 선생님이 구성 요소를 교과서에 따로 이렇게 명칭이 없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개념화 시켜서 가르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유용성 때문이거든.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는 이거 이름이고 이렇게 항상 세 개를 적잖아. 이 합성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개를 적잖아. 그러니까 이제 세 개라고. 정역, 공역, 대응 규칙이다. 그래서 대응 규칙에 대해서 선생님이 매우 강조한 바가 있죠. 그것도 이 합성함수에 와서 사용이 될 테니까 잘 보세요. 그럼 구성 요소가 있는데 구성 요소 중에서 이제 뭘 생각해야 되느냐? 방금 내가 뭐라고 했어? 세 개인데 그 중에 집합. 역이라고 하는 게 집합이거든.
그죠? 그래서 정역, 공역. 뭐가 문제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문제라고 하는 거 있지. 풀이가 있는 문제 말고 니들의 상태에 있어서 문제점 할 때 그 문제거든. 그럼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걸 제시받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제시를 받지 않아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게 문제라고. 합성함수도 당연히 정역과 공역을 가져요. 당연한 거거든. 그런데 뭐가 문제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가 정역이지? 뭐가 공역이지? 왜 이거는 이렇게 명료하게 안 적혀 있지? 를 고민해 본 적이 없다. 그래 놓고 이제 내가 이걸 질문하고 그러면 본인이 생각을 어느 정도 추측을 하거든. 그래서 내가 답변을 하면 그것과 일치할 거거든. 왜 어렵지 않은 거라서. 그러면 뭐라고 착각하느냐 하면 자기가 이걸 생각했다라고 순식간에 착각을 해버려요. 사실 착각이라고는 이렇게 아무튼 그런 거지. 네 뇌가 너를 순식간에 속여버리는 거지. 그런 게 뭐가 문제인데요? 문제 풀 때도 네가 그 생각을 하는. 문제 풀 때도 이건 함수 문제니까, 특히 함수론 문제니까 이 함수의 정의역 공역. 예를 들면 원에서 중심, 직선에서 기울기를 문제에서와 상관없이 생각하듯 이걸 생각하니 그게 문제라고. 그런 문제점이 그런 실제 문제를 풀 때 이런 걸 생각 자체를 안 하거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나중에 뭐 함수의 개수를 세세요 이랬을 때 정역,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시작점이 되는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지 직관대로 풀다가 틀리고 난 다음에 심지어 심각하면 설명을 들어도 왜 자기 생각이 틀렸는지를 이해를 못해.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자, 뭐가 정역이고 이 함수의 정역은 뭐고 공역은 뭘까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 예상대로 아무도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정역이고 뭐가 공역일까? 하면 이제 누구나 추측하기를. 근데 이것도 안 되면 조금 이제 수학적 사고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건 IQ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함수에 대한 이해를 또 피상적으로 하고 넘어갔다 이거죠. 거기 벤 다이어그램 봐. 거기서 설명했잖아. 빨간색으로 거기도 뭐가 합성함수의 정역이고 뭐가 합성함수의 공역인지 안 나와 있니? 나와 있거든. G, F 하고 난 다음에 X 화살표 Y, G 하고 난 다음에 Y 화살표 Z지. 그리고 그 아래줄에 뭐가 다 있어? G 서클 F, X 화살표 Z죠. 이건 반드시 설명하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분명히 그거 읽었을까? 선행, 예습 할 때 당연히 읽었죠. 그리고 지금 내가 확인하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읽었어야 되는 거야. 지적 장애가 있지 않으면. 그런데 뭐니?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네 뇌가 보이는 반응은 지금 그게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이 안 나죠. 관점이 없으면 안 보여. 눈앞에 있어도 안 보여. 알겠죠? 그래서 얘가 정역이고 명료하게 알아주세요. 얘가 공역이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X, Z 이게 아니지. 뭐가 정역이야 하면 F. 앞으로 편의상 이렇게 부르겠어요? 속함수, 겉함수. 시중에서 많이 이렇게 불러요. 정식 수학 명칭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속함수인 F의 정역과 같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정역이라는 사실이 아니고 너는 또 이거거든. 근데 이게 뭔데? 그럼 이거는 이거지. 이게 아니라 이거는 속함수의 정역이야. 그래서 합성함수의 정역은 속함수의 정역과 같고, 그 다음에 공역은 겉함수의 공역과 같다. 이거 중요해요. 선생님 수업에서 노란색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알아두고. 더 중요한 거. 그럼 봐봐. 여기 함수가 지금 3개가 등장을 했잖아. 함수가 아니고 집합이. 여기 집합이거든. 여기 집합이다.
그럼 세 개가 했으면 두 개가 이런 의미를 부여받으면 얘는 무슨 역할인가 이거. 이게 두 번째 하나 둘 거고 더 중요하다. 이게 뭐야? 존재 조건이다. 얘는 존재 조건과 관련이 있다 이거거든. 그럼 존재 조건이 뭔데요? 하면 이렇게 돼요. F의 치역이 G의 정역에 포함된다. 포함된다. 왜 그런가요? 그리고 왜 이런 거는 안 적어주나요? 교과서에. 교과서는 다 있어야 되는 건데. 적어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Y가 뭐니? F의 공역이에요. Y가 또 뭐니? G의 정역이에요. 얘가 F의 공역이에요. 기초가 뭐죠?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에요. 구분하세요?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같다는 요게 같은 거. 그래서 이게 같기 때문에 부분 집합이에요. 알겠죠? 이거를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지 않나요? 수학은 심플러스티를 추구해요. 최고로 같은 내용을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로 좋은 표현이야. 이게 학생들한테는 뭘로 다가오죠? 이제 수능 문제에서 킬러 문항에는 이 원칙을 적용해서 적어놓거든? 그러면 학생처럼 뭐가 되는 거야, 그거를. 단순하게 했다는 건 일종의 압축이거든. 압축된 그 표현을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이런 의미로. 현장에서. 생애 최초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 동안 만드는 문제가 그런 문제야. 시중에 없는 문제. 그래서 시중에 있는 문제집도 다 들고 들어간다라고 하지. 그래서 그걸 비교 검토하는 그 인력도 따로 있는 거지. 그래서 만들어서 나오면 이게 여기에 있는 건가 다 확인을 한다. 어디에 있는 건가. 그러면 그게 쉬우냐? 졸라 어렵죠. 자, 아무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렇게 두 개다. 자, 두 개를 기억을 하는 게 어떻게 기억해? 여기에 대해서 함수 3개인데 요 두 개가 첫 번째 내용, 여기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알겠죠? 이게 중요하거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통상 이제 뭘 하느냐 하면, 역함수의 존재 조건을 하는데 합성함수도 존재할 조건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무조건 얘가 함수냐? 그게 함수가 아니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건 줄 알겠는데 왜 이런가? 이렇다라고 제시받고 그런가 보다 하고 아는 거랑 왜 그런가를 아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왜 그렇겠니?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부분집합이란 말은 상등도 포함해요. 이게 만족하지 않으면 여기서 출발했는데 여기에 도착 못하는 놈이 생기죠. 그걸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지금 이게 고난도야. 내가 방금 뭐라고 질문했지? 이거 왜 그런가 생각하라 할 때 넌 뭘 생각하고 있니? 생각에 도구가 있니? 생각의 도구가 뭐야? 집합 단원이든 함수 단원이든 벤다이어그램이다. 벤다이어그램에서 이거를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출발했는데 여기에 도착 못하는 원소가 있죠. 그게 뭐야? 함수의 정의 2번. 모든 x는 대응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위배하죠.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은 거로 함수가 안 돼요. 방금 말 이해갔나? 방금 말 이해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왜 그런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함수 단원에서는 너의 도구가 뭐야? 벤 다이어그램이다. 명심하세요. 이 얘기를 왜 명심해야 되는데요? 시험 볼 때 방금 말한 것처럼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에서 네가 뭔가를 생각할 때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뒤지는 거예요.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때 도구가 벤 다이어그램이다. 대응규칙 3개 중에 벤 다이어그램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프린트를 보겠다. 그 프린트가 영등포 고등학교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예요. 그리고
영등포 고등학교에서 출제될 때 그 학교에서 사용하던 교과서 문제였어요. 이걸 지금 이 시간까지 검토를 안 해왔을 리가 없다고 믿겠어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A 곱하기 B는 왜 0이 아닌지 확인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2명. 용산구는 손을 안 들어요. 지각하고 손 안 들고 아무것도 안 해요. 본인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겠지. 그래.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페이크가 뭐냐 하면 겉함수의 대응 규칙인 2x 플러스 3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죠. 아무 영향을. 심지어는 2x 제곱 플러스 3이어도 상관없어. 2x 제곱 플러스 3이면 아무튼 3이어도 상관없어. 아무 함수여도 상관없어. 심지어는 상수 함수여도 상관없어. gx는 2여도 상관없어. 답은 똑같아. 참고로 지금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f 포인트 뭐냐면 치역이 뭐예요? 치역이 함수 값들의 집합이잖아. 그러면 f1과 f2가 있잖아. 그래서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항상 시작은 뭐냐면 경우 나누기거든. 경우 나누기를 해야죠. 이 사실을 안다라고 가정했을 때 경우 나누기가 들어가는구나. 사실 경우 나누기가 들어가면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경우 나누기가 어떻게 되는 거니 하면은 G의 정의역도 1과 2죠. G의 정의역의 원소도 1과 2죠. 오케이? 이거 G서클 F 맞지? 그래서 얘가 뭐? 1로 간다. 얘가 1 이잖아. 이렇게 되죠. 얘가 1로 간다. 얘가 1로 간다. 얘가 2로 간다. 얘가 2로 간다. 이렇게 돼도 돼요. 이 경우가 뭐니? A, B는 0인 경우예요. 0인 경우예요. 0이 아닌 게 아니고. 이거 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 경우가 뭐니? 그러면 F1, F2, 1, 2 였을 때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그리고 이렇게 간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다. 이때가 A, B는 0이 아닌 경우이고 이랬을 때 A, B가 각각 나오기를 어디 있어 이거? 답이 뒤에 있구나. 9분의 2인가? 답을 안 적어놔갖고 답 찾는데 존나 걸리네. 여기 있다. 하나는 9분의 2, 하나는 마이너스 9분의 7이 나온다. 둘 중에 뭐가 9분의 2고 뭐가 마이너스 9분의 7인지는 본인이 계산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9분의 2와 마이너스 9분의 7이다. 어쨌든 이 문제는 이런 개념을 확인하는 좋은 문제였고, 무서운 게 뭐야? 수학이 무서운 게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 뭐냐면 두 개의 함수를 연산을 하잖아. 그럼 두 함수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각각 정의역과 공역이 있잖아. 그러면 두 함수에 두 개 있으면 총 몇 개니? 4개인데 왜 항상 3개로 적혀 있지? 라는 의문이 들어야 생각을 통해서 이런 걸 생각해낼까 말까 하지. 그런데 의문이 안 들죠. 뭔가 그냥 이렇게 제시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지. 사실 이렇게 해도 돼.
X 화살표 Y F 그 다음에 Z 화살표 W G 해도 당연히 G 서클 F가 존재해요. 뭐만 만족하면 Y가 Z의 부분 집합입니다. 알겠니? 오케이? 심지어는 이게 아니어도 존재하죠. 를 알겠다, 손들어. Y가 Z를 포함해도 합성함수가 존재하는 걸 알겠다.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고력이거든. Y가 F의 치역은 아니잖아. 저기서 조건에서 F의 공역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거든. 그런데 네 마음대로 막 만들어내버려. 저걸 듣는 순간 네 마음대로 네 뇌가 막 거짓 지식을 만들어내는데 그 거짓 지식을 만들어내는지 네가 몰라. 그리고 딱 만들어진 거를 바로 사용하거든. 그래서 내가 방금 이런 말을 할 때 자기가 이해했다고 착각을 하거든. 근데 이게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죠. 무슨 조건인데요? 얘가 존재하면 이건가? 아니라고. 얘가 존재하면 이건가? 이렇게 되면 이게 존재하나? 예스라고. 그러니까 얘는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이런 게 고난도지. 그런데 사실 뭐 이렇게까지 어렵게 가지 않아. 왜냐하면 함수론 단원에서는 기초를 하기 위해서 한 거지 막 심화로 이 함수론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해보자가 목적이 아니거든.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거 내면 애들이 뭐 거의 전교생이 전멸할 수준으로 가거든.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필요 충분 조건과 함수론 연결시켜서 이렇게 출제하면은 다 뒤질 거야, 보나마나. 더군다나 이런 수준으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만들어내. 그러면은 다 뒤져, 그냥. 싹 다 틀려. 이거 전교생 다 틀리게 볼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엄청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게 기초론이라고 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래서 까다롭죠. 자, 아무튼 이렇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연산 법칙이거든. 연산 법칙은 이제 뭐 거기에 나와 있어요. 똑같이. 두 번째. 그래서 같은 박스에 있죠. 수학의 원리 페이지 99페이지 박스다. 포인트는 이거야. 애들이 기억하는 게 진짜로 그렇다니까. 진짜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는 기억을 하는데 결합 법칙이 성립해요. 는 기억하지 않아. 진짜로 그렇다니까. 네가 양심적인 사람이면 생각해봐. 이거는 강조돼서 이거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거든. 그래서 문제 풀 때 활용을 하네. 그래서 이것도 강조하겠어요.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꼭 알아두세요. 결합 법칙은 연산 법칙 중에 엄청 중요한 거예요. 교환 법칙보다 더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수체계에 대한 학문으로 들어가면 먼저 따지는 게 교환 법칙이 아니고 결합 법칙부터 먼저 따져요. 이제 니들은 낮은 수준의 수학이니까 교환 법칙부터 먼저 배우지. 이유는 오직 이거 하나야. 뭐 표현이 얘보다 단순하죠. 그래서 위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됐고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뭘 알아두면 되겠어요? 오케이. 정리하세요.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이 문제가 이 문제를 이제 객관적으로 난이도를 평가해 본다면 난이도 중 정도거든. 왜 그런지 지금 내가 잠깐 못 풀고 있는데 자꾸 난이도를 낮춰서 하는 거 아닌가.
표현하는 거 아닌가 선생님이.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니들이 막 못 풀만한 문제를 쉬운 문제처럼 표현해갖고 우월감을 가지는 그런 선생님들이 종종 있어요. 그쵸? 뭔 말인지 알지? 나는 좆빠지게 못 풀겠는데 이 정도는 쉽잖아 하면서 막 하는. 그래갖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나는 못 푸는 문제를 저 사람이 쉽게 풀면 저 사람이 뭔가 우월해 보이는. 그거는 쇼맨십이고, 이 문제가 난이도 중 정도거든. 그럼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다른 걸 떠나서 일단 얘는 이렇게 바꿔야죠. 함수의 연산을 지금 이렇게는 해야지. 이게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왜 일로 가니? 여기서 왜 일로 가니? 이게 있는 거 당연히 이렇게 가겠죠. 문제가 뭐든 상관없이 이렇게 갈 생각이 우선 들겠지. 그리고 얘는 뭐 한 거야? 지금 선생님이 강조한 결합 법칙을 적용했죠. 왜 이렇게 해요? 밑에 조건에서 G서클 F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해 갔죠? 알겠지? 그리고 네가 이제 좀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거거든.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몰라야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이 제목이야. 1차 함수. 의미야. 함수론에서. 함수론에서 1차 함수란 무엇인가? 함수론이 아닌 데서 1차 함수는 다항함수인데 차수가 1차인 거야. 차수가 중요해. 그런데 함수론에서는 차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의미가 중요한 거지. 의미가 뭔데요? 두 가지야. 두 가지가 뭔데요? 첫 번째, 1대1 대응이다. 왜 교과서에 안 나오는지 알겠죠? 1차 함수는 1대1 대응이에요 라는 말을 교과서에서 하기 민망한 수준이에요. 1대1 대응을 배우면 우선적으로 1차 함수가 예로 등장하거든. 교과서에서 역함수 예를 한번 봐. 그러면 바로 1차 함수 갖고 생각을 하게 해.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본다라면 첫 번째 줄에 두 종류가 아니고 일단 다 똑같은 거지. 함수 f, g, h가 있는데 모두 역함수를 가져요. 그렇게 일단 읽히고 있어야죠. 두 번째, 이게 조금 어려운데 닫혀있다. 닫혀있다가 뭔가요? 잘 들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은 덧셈에 대하여 닫혀있다 라고 해요. 무슨 의미인지 추측하세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은 덧셈에 대하여 닫혀있다. 추측이 됐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다른 예를 들겠어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은 뺄셈에 대하여 닫혀있지 않다. 자, 닫혀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추측된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정수 전체의 집합은 곱셈에 대하여 닫혀있다. 정수 전체의 집합은 나눗셈에 대하여 닫혀있지 않다. 자, 닫혀있다는 말이 추측된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즉 어떤 집합에 속한 두 수를 언급된 연산으로 연산했을 때 그 결과가 다시 그 집합의 수이다. 알겠죠? 이걸 닫혀있다라고 해요. 즉 자연수끼리는 더해도 자연수다. 그렇지만 자연수끼리 뺀다고 해서 자연수란 보장은 없다. 이해 갔나? 참고로 이 닫혀있다는 개념이 수가 확장되는 원리예요. 왜 인간은 정수를 생각을 했을까? 즉 음의 정수를 왜 생각했을까? 덧셈하고 난 다음에 뺄셈을 정의했는데 뺄셈에서 이상한 수가 등장하죠. 자연수가 인간의 뇌 전체 수 범위라면 이상한 현상이 등장하잖아. 3 빼기 1은 2라고 내가 아는 수인데 1 빼기 3은 뭐야 이거? 이렇게 되잖아. 그걸 포함시키려고 정수로 수를 확장한 거예요. 이해 갔나? 참고로 재미있는 현상을 보면 오목볼록 알죠? 2차 함수. 자, 이건 참고야. 그런데 기초야. 오목볼록 모르는 사람 있나?
아래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하다. 처음 듣는다. 손 들어봐, 진짜로. 나는 솔직히 진짜 처음 듣는다. 그러면 볼록의 정의가 뭐야?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래놓고 자기는 오목볼록을 안다고 생각해. 볼록의 정의는 이거예요. 이게 볼록하지, 이쪽으로. 정의는 뭐냐면 이쪽 범위에 속한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두 점은 뭐? 선분. 이 선분은 뭐? 선분은 뭐? 내분점, 중신아. 내분점. 지난번에도 강조했던 분절하면서 함수 정의할 때 선분하면 뭐가 보여야 되는 게 내분점이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 점이죠. 선분 위에 모든 점이 이 집합에 속한다. 이게 볼록집합이라고요. 볼록집합의 정의. 이게 볼록집합이라고. 내가 지금 얘기 왜 하느냐면 조금 전에 말했던 닫혀있다와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두 수를 선택해서 연산을 하면 그 결과가 반드시 그 집합의 연수이다. 닫혀있다. 오목블록도 동일한 개념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저거 자체를 문제화시켜서 출제해요. 자, 아무튼 닫혀있다. 그럼 뭔 말이야? 이게 뭐가 닫혀있다는 거죠? 주어가 앞에 있는 문구가 뭘까? 1차 함수 전체의 집합은 합성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따지는 연산이 합성이잖아. 1차 함수 전체의 집합은 합성에 대하여 닫혀있다. 즉 1차 함수끼리는 합성함수를 하더라도 합성함수가 뭐야? 1차 함수다. 이해 갔나? 그 말은 이해 갔나? 왜 그런지 머릿속으로 증명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증명이 되는 수준으로 단순해요. 머릿속으로 증명이 되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A 괄호 cx 플러스 d 괄호 닫고 플러스 b 전개하면 ac x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중요한 건 1차의 개수가 0이 아니다. 이거죠. A가 0이 아니고 C가 0이 아니면 AC도 0이 아니다. 끝. 증명 끝. 지금 이해 갔나? 오케이? 닫혀있다. 뭐가 문제냐면 지금 방금 머릿속으로 증명이 되는 순간이죠. 나는 지금 못했는데요. 못했더라도 선생님이 말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A가 0이 아니다. 그리고 B가 0이 아니다. 그러면 A 곱하기 B도 0이 아니다. 거의 동급의 증명이지. 하고 싶은 말이 1차 함수가 함수론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주어진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야 된다라는 게 이 프린트의 의미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각 문제를 이런 것들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눈치 못 채고 그냥 문제를 풀어서 맞추거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 때 당혹스러워라. 이거지. 일단 이것들 이해 갔죠? 이거 이해 갔다 손 들어봐. 다 이해 갔다. 내리세요. 그러면 여기서 결론은 뭐야? 이거 1차 함수죠. 무슨 말이야? F와 G가 각각 1차 함수라고 주어졌다고 해서 네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수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얘를 F를 AX 플러스 B, G를 CX 플러스 D라고 혹시 놨다라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다. 이거지. 그렇다고 해서 안 풀리지는 않아요. 문자가 많아서 혼돈될 뿐이지. 그리고 그 각 개별적인 문제의 값을 다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따라서 얘를 G 서클 fx를 ax 플러스 b라 하죠. 이렇게 놓으면 그만이다 이거지. 1차 함수이므로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간다 이거지. 지금 이해 갔나? 오케이. 자,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보면 문제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게 되어 있다. 이런 걸 지금 이렇게 명시적으로 매번 이런 수준의 지식을 각 해당 단원에서 다 배우고 넘어간다. 그러면 수업 시간이 얼마나 많아져야 되겠냐. 그리고 이런 정도는 네가 당연히 체크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좀 힘들다는 건 이해해. 힘든 이유는 경험을 안 했기 때문이지. 좀 문제풀이를 안 했기 때문이거나 문제풀이를 했지만 이런 의미를 추출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이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식을 다시 한번 적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따라서 A 바로 H 인버스 X. 뭐 굳이 이거를 괄호를 칠 필요가 없잖아. 그냥 A 곱하기 하면 되지만 또 약간 A와 H를 헷갈려하는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플러스 B 이건 뭐야? 3x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뭐 하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A, B의 값을 구할 수 있지. 그 밑에 주어진 것들로. 이걸 이렇게 놨으니까 A, B의 값을 그 밑에 있는 두 식으로 구하는 거 아니야. 그지? 구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하라는 거냐면 H4를 구하세요. 이게 얼마냐 하고 물은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H4를 구하세요. 그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하면 이거를 뭐라고 해? K라고 하자. A, B가 많이 사용되어 있으니까. 이게 문제풀이의 시작이지. 역함수를 공부를 했다라면 예수 수준에서. 왜? 그게 정이니까. 그럼 뭐야? H 그런데 얘를 K라고 하지 말고 그냥 물음표다. 그러면 H 인버스 K 는 4다. 이렇게 되나? 뭐 K라고 놓는 거 맞네.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지금 사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걸 여기다가 놓고 K를 여기다가 놓고 그럼 이걸 4를 넣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4를 넣으면 여기에도 K를 넣으면 이게 4다. 야, 잠깐만. 일단 A와 B의 값을 구해봐. 시작. 지금 A, B 없이 설명만 하려니까 복잡. 어? A랑 B가 3이라고? A, 2, B, 3. 땡큐.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2다. 여기가 3이다. 자, 이랬을 때 H4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이거를 K라고 하고 그러면 H 인버스 K는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4를 넣으면 따라서 3x 마이너스 1은 얼마죠? 11인가? 따라서 x가 얼마죠? 4인가? 그러면 이게 뭔데? 이게 뭐죠? 이게 지금 K인 거죠. 그래서 답이 5번 4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자, 역함수 부분은 뒤쪽으로 미룬다 하더라도 일단 여기서 배울 거는 두 가지였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안 지운 건데 여기까지만 알아두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종종 사용이 되거든. 그래서 알아두자가 되겠어요. 정리하세요. 여기서부터 잠시 쉬겠어요. 보겠어요. 함수론 문제로 상담고에서 나왔던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 문제야. 사실 함수론 문제인가 싶을 정도지. 다항식 문제라고 해도 상관없을 정도거든. 풀어보면. 이게 이제 우리 수업에서 얘기했던 닥치환이거든. 닥치환이 뭔데요? 기본 포맷은 fx야. x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문자야. 그런데 그 자리에 식이 들어갔어. 수학에서 문자가 들어갈 자리에 식이 들어가 있으면 문자로 환원시키는 거고 환원시키는 방법이 치환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놓는다. 2분의 x 플러스 1을 t라고 하자. 그러면 x는 뭐가 되느냐 하면 2t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ft는 뭐가 되느냐 하면 4 바로 2t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되겠어요. 는 8t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f 2분의 3x 마이너스 1은 8 곱하기 2분의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어서 12x 4 마이너스 5가 답이 된다. 이거고, 지금 손을 들어 답을 확인받지 못한 학생은 기초적인 연산이 안 되는 수준이니까 반성을 하세요.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지. 내가 이 문제를 여기서 왜 풀라고 했을까? 이게 함수론에서 왜 출제가 되었죠?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지금 이건 함수론에서 배운 풀이가 아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세 가지 방식으로 풀어야 되고, 그 이론을 설명하는 예제일 뿐이야. 문제를 맞추는 합성함수와 칭함이라고 하겠어요. 빨간색일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문제를 접근하는 사고 방식이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함수론으로 풀어보세요. 시작. 함수론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답은 저 칠판에 적혀 있죠.